우리는 흔히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고 당연하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말이 사실일까요?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왜 빛이 이토록 절대적인 속도를 지녔을까요?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은 사실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지적 탐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로 이어졌고,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시공간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는 혁명적인 깨달음을 선사했답니다. 오늘 우리는 빛의 속도가 단순한 빠르기를 넘어 우주의 근본적인 한계이자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설계 원리인 이유를 함께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주를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을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심오한 이야기 중 하나, 바로 빛의 속도에 대한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주 먼 옛날, 인류에게 빛의 속도는 말 그대로 영원한 미스터리 그 자체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부터 중세시대의 사상가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빛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뇌했죠. 깜깜한 밤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혹은 촛불을 켜는 순간 방안을 가득 채우는 빛처럼, 사람들은 빛이 그 어떤 시간의 지연도 없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무한한 속도를 지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빛은 마치 생각처럼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는 마법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눈을 뜨는 순간 세상이 보이고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는 경험은 빛이 측정 불가능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인류의 호기심은 그저 추상적인 사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17세기 초 위대한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 오랜 통념에 의문을 품고 과감하게 빛의 속도를 직접 측정하려는 인류 최초의 시도에 나섰습니다. 그는 두 명의 조수와 함께 멀리 떨어진 두 언덕 위에 서서 등불을 이용한 실험을 설계했죠. 한 명이 등불을 가렸다가 다시 여는 순간 멀리 떨어진 다른 언덕의 조수가 그 빛을 보고 자신의 등불을 여는 방식으로 시간을 측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갈릴레오의 실험은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했죠. 빛은 갈릴레오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던 겁니다. 등불을 가리고 여는 사람의 반응 시간이나 빛이 언덕과 언덕 사이를 오가는 시간이나 거의 차이가 없었으니 당시의 기술로는 그 미세한 시간 차이를 감지해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 시간과 빛이 그 거리를 이동하는 시간을 동일한 기준으로 재려는 시도와 같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실패는 당시 과학자들에게 빛의 속도가 인간의 측정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어쩌면 영원히 측정 불가능한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광활한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며 뻗어나가는 빛의 모습과 그 엄청난 속도를 인간은 그저 경외심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빛은 여전히 인류에게 풀리지 않는 거대한 수수께끼였고, 이 미스터리는 과학자들의 지적 고뇌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빛은 정말 무한히 빠른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유한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다음 세대의 과학자들에게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겨졌답니다. 하지만 인류의 지적 호기심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7세기, 한 천문학자의 예리한 관찰이 이 해묵은 질문에 새로운 실마리를 던져주었죠. 덴마크의 과학자 올레 뢰먼은 목성의 위성 이오를 꾸준히 관측하던 중 흥미로운 불규칙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오가 목성 뒤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주기가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마치 신호등이 우리에게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뢰먼은 이 현상이 빛이 유한한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했습니다. 지구가 목성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빛이 도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덜 걸린다는 가설을 세운 것이죠. 비록 그의 계산은 오늘날의 정밀한 값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이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빛의 속도가 무한하지 않으며 측정 가능한 유한한 값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기념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발견은 곧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크리스티안 호이겐스 같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어 빛을 파동으로 이해하고 그 속도를 더욱 정교하게 계산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답니다. 하지만
빛이 유한한 속도를 가진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또 다른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 빛이 파동이라면 이 파동을 전달하는 매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치 소리가 공기를 통해 전달되듯이 말입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물질, 바로 제테르가 존재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빛이 이 에테르를 통해 전달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에테르가 있다면 지구는 이 에테르 속을 움직이고 있을 테고, 따라서 에테르의 흐름에 따라 빛의 속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가설이 자연스럽게 도출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물리학자 엘버트 마이컬슨과 에드워드 몰리는 이 에테르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획기적인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그들은 빛을 두 갈래로 나누어 서로 직각 방향으로 보내고 다시 합쳐지는 간섭 무늬를 관찰함으로써 에테르 바람의 영향을 측정하려 했습니다. 만약 에테르가 존재하고 지구가 그 속을 움직인다면 빛의 속도는 방향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질 것이고, 이는 간섭 무늬의 변화로 나타나야 했죠. 하지만 그들의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무리 정밀하게 측정해도 빛의 속도는 어떤 방향으로 측정하든 항상 똑같았던 것입니다. 에테르의 존재를 증명하려던 이 실험은 오히려 에테르가 없다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결과는 당시 물리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빛의 속도가 관측자의 움직임이나 방향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정하다는 이 기묘한 현상은 기존의 모든 물리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였으니까요. 마치 강물 위를 움직이는 배에서 던진 돌멩이의 속도가 강물 흐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이처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 현상은 새로운 물리 이론의 탄생을 예고하는 거대한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혼란 속에서 한 젊은 과학자가 등장하여 인류의 시공간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죠. 그는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마이컬슨 몰리 실험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빛의 속도는 모든 관측자에게 동일하다는 것을 우주의 근본 원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는 상대성 원리, 즉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원리를 더하여 1905년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이 이론은 빛의 속도가 단순히 빠른 것을 넘어 우주의 모든 시공간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기준점이라는 놀라운 통찰을 제시했죠.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가 가장 빠른 이유가 단순히 빛의 질량이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우주의 시공간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빛의 속도, 즉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가 어떤 정보나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는 궁극적인 한계 속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그 무엇도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어떤 물체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진다면 그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길이는 수축하는 기묘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마치 고속으로 달리는 우주선 안의 시계는 지구의 시계보다 느리게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은 빛의 속도가 관측자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원리를 유지하기 위해 시공간 자체가 스스로 조절하는 현상입니다. 더 나아가 아인슈타인은 유명한 방정식 이잼시를 통해 질량과 에너지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질량 자체가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 변환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빛의 속도, 즉 C의 제곱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빛의 속도 C는 이처럼 우주의 근본적인 한계이자 시공간의 작동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 설계 원리였던 것입니다. 빛의 속도 C는 이처럼 우주의 근본적인 한계이자 시공간의 작동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 설계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의 속도가 단순한 빠르기를 넘어 우주에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최대 속도이자 인과율의 근간을 이룬다는 사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우주에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든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그 어떤 정보도 빛의 속도를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빛의 속도는 마치 우주 전체의 정보 고속도로에 설정된 절대적인 제한 속도와도 같죠. 이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곧 우주의 모든 사건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속도가 바로 빛의 속도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속도 제한은 우주의 인과율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만약 빛보다 빠른 것이 존재한다면 시간의 순서가 뒤바뀌는 기묘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원인보다 결과를 먼저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빛의 속도라는 엄격한 한계 덕분에 우주에서는 언제나 원인이 결과에 앞서고 사건들이 논리적인 시간 순서대로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주가 혼돈에 빠지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빛의 속도 c가 변하지 않는 상수라는 점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존재하는 방식, 시공간이 직조된 방식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이 빛의 속도라는 절대적인 한계 속에서만 존재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은하나 작은 원자핵 내부의 입자라도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이 한계는 우주 만물의 존재와 운동 방식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의 속도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기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GPS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가 바로 이 빛의 속도로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만약 빛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거나 우리가 그 속도를 정확히 모른다면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되는 정교한 위치 정보는 애초에 불가능했을 겁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통신이나 우주 탐사선과의 교신 역시 빛의 속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빛의 속도는 우리가 현대 문명을 영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과학적 토대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빛의 속도 한계를 둘러싼 흥미로운 논의들도 펼쳐집니다. 양자 얽힘과 같은 현상은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실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이 현재의 과학적 설명이죠. 즉, 어떤 경우에도 정보 자체는 빛의 속도라는 우주의 제한 속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빛의 속도가 얼마나 절대적인 한계로 작용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결국 빛의 속도는 시공간이라는 거대한 직물의 시실과 날씨를 엮어내는 본질적인 규칙이자 우주의 모든 현상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설계도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심장부를 들여다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빛의 속도는 단순히 빠른 것을 넘어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모든 방식은 이 빛의 속도라는 근본적인 한계 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인 거죠. 우주의 광활한 공간 속에서 수많은 은하들이 저마다의 경로를 따라 빛의 속도 한계 안에서 존재하며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빛은 마치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설계도를 따라 움직이는 듯한 경이로운 광경을 연출하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